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산 챙기셔야겠네요. 오후에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요, 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극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농업인들을 위한 면세유, 이 점검을 매년 2번씩 해야 되는데요. 이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네요. 이 도내 면세유 부정 유통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부터 유리병류 재활용 수거일을 변경한다고 하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광수 원주시장의 이 장기 전략 과제이기도 하죠. 이 주차장 조성과 함께 또 주차난 해소 대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설문조사도 실시 중인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본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이 강원도 내 산업 전반에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강원 지역 조합원은 400여 명으로 이 전체 조합원 600여 명 중 67%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24일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 거점을 막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항만과 시멘트, 정유업계 등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경영진의 교체와 2,050억 원 보증채무의 상환이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 이후에 촉발되었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출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GJC의 최대 주주인 강원도와 2대 주주인 멀린사는 오는 12월 1일 이사회를 열어서 신임 대표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 2주 내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서 12월 중순 신임 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GJC의 보증채무 2,050억 원에 대한 상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면세유, 여러 가지 그 세금 혜택도 있고요. 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이 문제를 지적한 이 국민의힘의 강정호 도의원 연결해서요, 좀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휘발유와 경유 등 그 석유 파생 연료에 붙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합니다. 네. 이 유류세는 이제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면세유란 정부가 이제 농기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 유류세를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기름을 말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네.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1986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 사실 이 기름의 이 세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시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 경유가 현재 한 1,800원대, 그리고 휘발유가 1,600원대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 면세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게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요걸 이제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계속 물가 변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휘발유가 예를 들어서 한 1,600원 정도면 네.
한 600원 정도의 세금이 붙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면제해 드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요. 경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000원 정도다 하면은 네. 뭐 굉장히 저렴하긴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실 이러한 그 기름이 이 농기계 아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용량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농업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 농업용 면세유가 이제 농민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고요. 예. 그럼 농가에서 네.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그 기름을 써야 됩니다. 이 신청을 하면 이렇게 뭐 배달을 해준 겁니까? 뭐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유소에 가셔서 그러니까 판매 등록된 주유소에 가셔서 네. 그거를 이제 관리 카드도 만들고 해서 이제 거기서 공급을 받고 계신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세금 혜택이 이루어지는 면세유 이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참 좋은데 네. 좀 부정 유통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 유통이 이제 일단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제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업소가 이제 일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면세유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한 625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는데 강원도에서도 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원도가 전적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이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실태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4년 동안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2018년도부터 그럼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농업용 면세 유료 공급 요령을 보면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한다. 이게 딱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야 네. 한다. 그런데 네.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그 요령은 요령입니다만은 너무 요령을 부리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라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 점검을 하는 게 좀 결국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 겁니까? 좀 이 전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원래 그 점검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부정 유통을 하는 주유소에 대한 점검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강원도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하면은 정기적으로 시군에다가 그것을 부정 유통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그런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각 시군과 협조해서 1년에 2번 이상은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에 그 세금 혜택만이 아니고 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100원 정도의 리터당 100원 정도의 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면세유 지원만으로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강원도가 30%를 부담하고요. 지자체가 70% 정도를 부담해가지고 현재는 100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부족해서 강원도지사도 선거 때 공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27억 원을 이제 강원도가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확대해가지고 한 기존 100원을 한 150원 정도까지 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세금 혜택도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또 지원도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기름이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더 확대를 할 방침이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분들이 농가 소득이 이제 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대부분의 지원금 그리고 보상금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순수 농업소득은 한 3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농기계 반값 농기계 이제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면세유 부분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사실 부정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대로 그 본래 취지대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원은 좀 더 확대해야 돼. 또 점검도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미 법률에서는 그 면세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다 이제 정해놨는데요. 네. 이제 이게 그 동안에 조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리고 네. 또 심지어 이번에 이제 감사 때도 나왔지만은 4년 동안 점검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을 해가지고 면세유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부정 유통에 대한 이런 것도 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네. 이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또 틈새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추정도 가능하고요. 네네. 좀 확실한 그 점검이 뭐 4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좀 너무했네요. 네네. 강원도 또 지자체가 함께 또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 좀 잘 들었고요. 향후에 좀 변화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강정호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현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중이죠. 자, 그런데 내년 1월부터요, 이 품목별 배출 요일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일별 배출제부터 점검하고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원주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중인데 좀 아직은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좀 아직은 좀 시행 초기다. 좀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그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원주시는 2021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 중인데요. 시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잘 모르는 시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일에 종이, 캔, 스티로폼, 고철 이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수거를 했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수거 요일에 맞춰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가져가서 품목별로 선별을 진행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품목끼리 혼합되고 또 선별이 어려워져서 일반 폐기물과 같이 직매립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일별로 품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리병과 플라스틱을 같은 요일에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히 하역하고 또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근무자의 강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원주시의 16개 동지역과 문마, 기업도시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이 시행 대상입니다. 원주시 생활자원과 박유나 자원순환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재활용 품목을 요일별로 수거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2년간 시행을 했어요. 근데 시행하는 과정에 선별 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선별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리병률을 재활용 수거일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수거일에 이제 종이나 캔, 스티로폼, 고철 등 이제 이런 품목들을 한꺼번에 수거를 했었어요. 이런 방식을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 품목끼리
혼합이 되고 선별이 어렵게 돼서 결국은 일반 폐기물 같이 직매립되는 문제점이 네, 이 품목별로 좀 배출 날짜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인데 좀 아무래도 또 일반 가정에서는 좀 이 부분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 배출 요령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또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배출 요령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유리병류와 종이, 스티로폼의 수거가 같은 날 이뤄져서 선별 작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일요일과 목요일에 종이류와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 캔, 고철, 유리병을 수거합니다. 폐비닐을 버릴 때는 비닐봉투에 폐비닐만 담아서 배출하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일에 수거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취급돼서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배출 시기는 수거일 전날, 일몰 후에 집이나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플라스틱과 병, 캔 등의 재활용품은 비닐 라벨을 떼야 하고요. 안에 든 내용물은 비워서 물로 헹군 후에 압축해서 품목별로 투명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유나 자원순환 팀장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제 일회용 배달 용기 같은 경우는 용기에 음식물 색이 배어 있거나 이럴 때는 음식물을 헹궈지지 않는 상태라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매일 새벽에 우리가 사는 곳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인 환경미화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회수 가능한 소중한 자원인 재활용품이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자,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주의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체적인 내용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생수나 음료와 같은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또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 접시로 사용된 스티로폼과 과일망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매일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민원 관련 콜센터에 문의하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지구, 아픈 지구 쪽으로나마 좀 그 아픔을 덜자는 것이겠고요. 또 환경을 생각하더라도요, 또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좀 번거로움 또 기쁘게 또 숙지하고 또 함께 동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의 이길복 과장 연결해서요. 좀 이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한 달간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이달 7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만은 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시민 설문조사는 지역별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과 중장기 주차장 확충 계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 조사 업체를 통해서 개별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좀 전체적인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좀 그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요. 또 등록된 차량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원주시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19만 5,656대 정도이며 예.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을 포함해서 18만 9천 명 정도로
주차장 확보율은 98% 정도 되지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선 주차 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자동차가 19만여 되고 주차장 면수가 18만지 19만 가까운데요. 이 자동차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또 도심지냐 또 비도심지냐에 따라서 도심지가 사실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훨씬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복잡한 도심지는 체감적으로 훨씬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진행되는 설문조사 좀 그 일정이라든지 진행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조사 기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이고요. 대면 조사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은 시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링크된 설문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차장 개선을 위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용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여러 가지 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설문 내용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설문 내용은 크게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 보유 대서와 이용 장소 등 기본 조사, 기존 주차 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 주차 문제 및 개선 방안, 그리고 공영 주차장 조성 방안과 관련된 시민 의견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뭐 참여는 누구나 뭐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면 방문 조사 시 조사원의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거나 네. 시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링크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참여가 이제 많지 않으신데요. 참여하시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 일주일여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군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취합을 해서 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네, 설문조사 결과는 관내 공영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한 곳의 선정, 주차장 부지 확보를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네. 나아가서 중장기적 주차장 확충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도심지의 주차난이 더욱더 좀 체감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시내에 있는 공원을 이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 사실 그 원광수 시장의 뭐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단계택지 장미공원, 백관공원, 무실택지의 무산공원 이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2023년도 초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여건과 주차 수요하고 주차장 배치 및 공급 규모 등 여러 가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네. 기존의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네. 2023년도 하반기에 백강공원,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장미공원과 무산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이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원을 활용한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번 설문조사와 별개로 이미 그림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네. 이런 그 공원을 활용한 이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큰 그림은 잡혔다는 것인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요즘 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학교 주차장. 네.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는 학교 운동장이군요. 학교 네.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고요. 이것을 뭐 지자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번에 심경원 교육관님이 이제 그 교육청 내부에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원주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심경원 교육관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린이 안전이나 뭐 학생들 안전에 이제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화가 된다면 원주시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뭐 차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라든지 좀 아이들의 진출입로 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점검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많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좀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 개선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과 좀 당부 좀 이야기할 곳이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필요한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차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교통행정과 이길복 과장이었고요. 11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